네, 안녕하세요. 라르고TV입니다. 오늘은 실전에 바로 적용해 수익 낼 수 있는 단타 패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시선 AI라는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한가에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구독자님들께 항상 말씀드렸지만 일단 상한가에 간 종목은 우리가 일봉 차트를 분석하는 것보다 분봉 차트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봉을 통해 확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상한가를 닫고 나서 종가까지 한 번도 풀리지 않고 잘 유지가 되는 패턴이고요. 두 번째는 상한가를 닫고 나서 풀었다가 바로 닫는 패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상한가를 닫았다가 풀었다가 닫았다가 풀었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패턴이었는데 3번 패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매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1번, 2번일 때만 일봉으로 다시 넘어와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타점을 다시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시선 AI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패턴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상한가를 닫고 나서 한 번도 풀리지 않고 종가까지 잘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 패턴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세력들이 많은 물량을 가지고 돈을 써서 상한가를 닫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패턴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력들이 물량을 테스트할 때 나타나는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력들은 바닥 구간에서 주식을 싸게 매입해서 고가권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집단입니다. 그러려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 그때 대표적으로 쓰는 패턴이 2번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상한가를 세력들이 닫고 나서 한번 풀어봅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다면 관심을 받고 있다는 뜻이니까 세력들이 이 매수세를 확인하고 바로 닫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2번 패턴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3번 패턴 같은 경우에는 닫았다가 풀었다가 닫았다가 풀었다가를 반복하는 건데 말 그대로 세력들의 물량이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본인들이 물량을 가지고 큰 돈을 써서 한 번에 닫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패턴일 때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시선 AI 분봉 패턴은 1번 패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봉으로 넘어와서 구체적인 차트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봉으로 넘어와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상한가의 위치 그리고 매물대 요거 두 개를 같이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 다음 매집봉의 유무, 거래대금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평선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걸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래대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세력들이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라는 뜻이고 그 확보했다라는 근거는 여기 매집봉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윗꼬리 길게 달린 캔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분봉상으로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빠졌다라는 것인데 여기 있던 주가를 여기까지 올렸다는 것은 앞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줬다라는 것이고 더 쉽게 얘기해서 앞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주가를 올렸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캔들을 확인한다면 이거는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매집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매물대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앞에 매물대를 보시면 그나마 쌓여있는 구간은 약 7,500원에서부터 9,400원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독자님들께서 이 내용을 듣자마자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라르고님 지금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구간이 7월달 8월달에 보이는데 이 네모난 박스 구간은 매물대가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매물대가 아니라 이거는 매집봉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매물대와 매집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제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물대라는 거는 개인 투자자가 말 그대로 물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매집봉이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아니라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캔들입니다. 즉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세력들에게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네모난 박스를 확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윗골이 길게 달린 캔들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은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매집봉 캔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상한가 이후에 장대 음봉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형태 자체는 윗골이 길게 달린 캔들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매물대의 일부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이 매집을 하다가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런 패턴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간혹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봉을 띄워도 앞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아서 물량을 던지지 않을 때가 있겠죠. 그러면 상한가를 만들고 기대감을 증폭시킨 다음에 주가를 한번 띄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물량을 받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때 일단 세력들이 어떤 방식으로 매집을 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박스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악재를 터뜨려서 매집을 합니다. 세 번째는 매집봉을 띄워서 매집을 하겠죠.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매집을 하는데, 이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도 물량이 안 나온다면 그때 최후의 수단으로 상한가를 만들고 나서 장대 연봉을 띄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네모난 박스는 매물대가 아니라 매집봉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세력들이 매집 구간이 확실하게 있는 상태에서 지금 상한가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날 시가 매매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단기 스윙으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려면 갭이 너무 높게 뜨면 안 되고 낮게 떠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갭이 만약 높게 뜬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다음날 캔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확인하고 나서 단기 스윙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령 기준봉의 종가 라인을 이탈하지 않은 채 팽이형 캔들이 나온다면 이때 우리가 스윙 관점에서 물량을 모아갈 수 있습니다. 팽이형 캔들이 아니더라도 도지 캔들, 망치형 캔들 다 좋습니다. 자, 그러나 기준봉의 종가 라인을 이탈하는 장대 음봉 캔들이나 거래대금 실린 유성형 캔들이 나온다면 여기서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우리가 단기 스윙 관점에서 들어가기 위해 확인해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캔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준봉의 지지라인, 정말 중요한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유지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제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일단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중에 자주 나오는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 매물대와 매집봉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패턴입니다. 이렇게 매물대가 아니라 매집봉이 공격적으로 나온 종목이라면 우리가 두 가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단타 매매 관점에서 갭이 낮게 뜬다는 가정하에 시가 매매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윙 관점에서 단기간 접근할 수 있는데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캔들과 기준봉의 종가 라인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분할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매일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자주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에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원익이라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한가에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봉 차트를 분석하기 전에 일단 분봉부터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분봉에는 세 가지 패턴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어떤 패턴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한가를 이때 닫고 나서 한 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시선 AI와 같이 1번 패턴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고 매매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패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봉으로 넘어와서 구체적인 차트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거래 대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매집봉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5일선을 기준으로 매집봉 이후에 상한가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날 시가 매매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앞에 매물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이 네모난 박스를 중점적으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A 구간이고요. 여기가 B 구간입니다. 지금 B 구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공격형 매집 패턴이죠. 시선 AI 다시 돌아가서 제가 설명드리자면 여기랑 비슷한 패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한가 이후에 장대 음봉이죠. 이거는 매물대가 아니라 세력들이 물량 매집이 안 될 때 쓰는 대표적인 공격 매집 패턴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익도 우리가 똑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매물대가 아니라 매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살펴본 B 구간은 매물대가 아니라 매집봉이라고 배웠는데 지금 여기 A 구간은 매물대일까요? 매집봉일까요? 이거는 매물대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파동이 연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트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네모난 박스가 중요합니다. 이 구간은 A, B로 나눌 수 있는데 이 B 구간 같은 경우에는 방금 우리가 살펴본 시선 AI와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어떤 패턴이었죠? 세력들의 공격적 매집 패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A 패턴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매집 패턴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개인 투자자가 물려있는 매물대 구간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A 구간과 B 구간을 차이짓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었죠? 바로 파동의 유무였습니다. 지금 B 구간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이후에 장대 음봉을 만들고 나서 쭉 빠졌죠. 그런데 A 구간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만들고 나서 한번 눌리고 다시 이렇게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갔습니다. 이 말인즉슨 세력들의 매집 패턴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가 물려있는 구간, 매물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타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자, 보시면 지금 전고점 자리는 6,840원입니다. 지금 상한가 자리는 6,400원이죠. 지금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U자형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럴 때는 시가 매매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종가 매매나 단기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차익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전고점 돌파 유무와 캔들, 거래대금을 같이 확인하고 나서 이때 양, 양 패턴을 노리거나 아니면 단기 박스권의 지지라인에서 분할 매수해서 2차 상승 파동을 노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익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U자 패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서 실전 매매에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루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한가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나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눌린 다음에 지금 전고점 라인을 돌파했는데 일단 우리가 해석해야 될 구간은 A 구간과 B 구간입니다. 일단 A 구간부터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점상 패턴을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점상 패턴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바닥 구간에서 나올 때는 우리가 1파를 먹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지금처럼 고가권에서 나온다면 다음날 차익 물량으로 인해서 장대 음봉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신규 매수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8호 같은 경우에는 고가권에서 점상이 나온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 매수가 어려운 자리죠. 자, 그런데 이때 거래대금을 한번 분석해 보자면 약 300억 밖에 안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아직 세력들의 물량이 다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전고점 라인을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아직 세력들의 물량이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이 5일선, 11선 기준으로 잡고 단기 스윙 관점에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루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기준으로 종가에 300만원, 5일선 300만원, 11선 닿을 때 300만원 이렇게 분할 매수를 모아간 다음에 21선 손절 라인 잡고 단기 스윙 관점에서 홀딩할 수 있는 패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 구간, B 구간으로 나눕니다. A 구간은 어떤 패턴이죠? 점상 패턴입니다. 점상 패턴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고가권에서 나오는 경우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나오는 경우였습니다. 바닥 구간에서는 우리가 1파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가권에서는 바로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점상 이후에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이거는 앞에 있는 사람들의 차익 물량과 세력들의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거래대금을 분석해 보니까 약 3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 말인즉슨 세력들의 물량이 아직 다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전고점 라인을 돌파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B 구간에서의 캔들을 분석해 보니까 아직 세력들의 물량이 나오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고 오히려 단기 상승 파동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 캔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우리가 이용해 봤을 때 종가의 분할 매수, 5일선 기준으로 분할 매수, 11선 기준으로 분할 매수하는 단기 스윙 전략으로 이 패턴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에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단타 패턴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매일 아침 공략할 만한 공략주를 추려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공략주에 대한 구체적인 차트 분석 자료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